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3.77%로 다시 한번 이 저점 이탈이 나오는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코스피가 3.5% 가량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4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하락세 추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 흐름은 바로 어제 나왔던 이 나스닥에 대한 하락이죠. 나스닥이 거의 2.3% 정도 하락했고, 다우존스가 거의 1.65% 하락, S&P 500도 1.6% 하락.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하락이 현재 네이버에 대한 하락세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테이블 코인 쪽도 보면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AI 쪽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큰 폭의 하락이 이 네이버의 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오는 이 하락은 여러분들 분명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이라고 치면, 그럼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추세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이 정도 나오는 조정 단계가 오히려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견인해 왔던 건 바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삼성과 SK가 한번 조정을 받고, 제가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한 번 급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점 바닥에 대한 테스트, 이거는 나올 확률이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반등보단 어느 정도 이 수급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냥 특정 종목들로 쏠려 있는 이 수급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뒤에 이 두 종목의 횡보 기간이 우리 네이버에게는 무조건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저는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보고요. 오히려 우린 이런 정확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기다려본 뒤에 오히려 더 떨어지면 그때 저는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분명 그 수급의 분배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먼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돌아서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급의 재분배가 앞으로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AI를 볼 수가 있겠고, 이 AI 섹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이 AI 쪽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했던 AI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세였다면, 이제 이쪽으로 수급의 재분배가 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저는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 또 결제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이버는 어떤 시장의 섹터를 봤던 간에 앞으로 강력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섹터의 재분배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네이버가 개별 재료로서 무슨 호재가 나오고 무슨 악재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어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3.6% 하락, 나스닥이 2.3%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그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끝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재료에 대한 소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AI 버블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버블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버블이면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 터진다고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죄다 버블 버블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경제적인 지표들이 계속 연기가 되거나 지금 불발되거나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어야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절대로 네이버만큼은 현재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거를 차트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 볼게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우리의 이 4파동, 5파동에 대한 고점, 이 장기적인 파동에 대한 고점까지 우리는 무조건 끌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점이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볼게요. 이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2파 조정 단계가 저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정은 이 쌍바닥 구간을 터치를 하거나 제가 보고 있는 구간까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매수 관점을 가져갈 만한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앞으로의 타점들,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뭐다? 여러분들,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다고. 네. 50% 수익 볼 거 우리가 100%까지, 100% 수익 볼 거 우리가 200%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대응들이 이런 조정이 크게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한 우리가 진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 바로 킬 거고요. 영상 최대한 빨리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실 계속 쳐다보고 뭐 유튜브 영상을 일하면서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정말 중요한 타점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먼저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로 먼저 이런 타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이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만, 종목명인 네이버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라고 문자 한 통 보시는 분들 최대한 빠르게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이 주식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저에게 막 그런 쿠폰, 막 선물 쿠폰, 기프트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끔씩 아직까지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다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미증 시도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 보고 이것만 믿고 막 투자하거나,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많은 손실을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타점에 대한 차트 분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진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고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